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폭행은 비교적 흔하지만 특수폭행으로 사건이 전환되면 그 처벌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단순히 몸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어 형법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제주 특수폭행 변호사의 시각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즉 칼, 망치, 야구방망이, 유리병 등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입니다. 다음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입니다. 즉 집단 폭행이나 동료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입니다. 일상용품이라도 폭행 상황에서 위험하게 사용되었다면 흉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가담 여부와 폭행의 주도성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더라도 실제로 주도하지 않았거나 단순 가담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입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단순 폭행에 그친 경우 반성 및 합의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여부입니다. 계획적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 등 우발적 행위로 인정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해집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반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주 특수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합의금 지급이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중재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반성의 계기,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발성 및 동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한 감정 다툼, 술자리 실수, 자기 방어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계획적이거나 보복성 폭행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